매주 흥미를 돋아가고 있는 세리아 2020-21 시즌, 이번 주는 21라운드 정리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인테르가 2대0으로 가볍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저히 피오렌티나가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우선 카스트로빌리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뛸 수 없었고요. 밀렌코비치 역시 벨로티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퇴장, 이번 경기 뛸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리베리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완전히 정상 전력이 아니었던 피오렌티나였거든요. 반면 인테르는 바렐라의 골로 손쉽게 앞서 나갑니다. 거기다 인테르는 페리시치가 추가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이번 경기도 페리시치의 스탯 세탁기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윙백으로 나와서 드리블 돌파 빵개, 슈팅 딱 2개를 기록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페리시치였지만 귀중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퇴장으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면서 이번 경기도 벤치에 앉을 수 없었던 콘테.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콘테가 없으니까 경기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이렇게 놀랄 수가 있는 건가? 씨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반면 피오렌티나에서는 드디어 그 코코린이 교체로 나오면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슈팅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초라한 데뷔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틀란타와 토리노의 경기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토리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뒷심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전반 14분 만에 일리치치에게 선제 실점을 하고 5분 뒤 고젠스에게 추가 실점하면서 2대0, 2분 뒤 무리엘에게 골을 내주고 전반에만 3대0으로 끌려갔는데요. 벨로티가 PK를 실축했지만 기어이 골을 넣더니 브레메리가 골을 넣고 전반은 3대2로 종료. 그리고 후반에 보나촐리가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버립니다. 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은쿨루에게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수비를 못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은쿨루가 무리엘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뛰고 있죠. 결국 무리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실점이 됩니다. 다음 장면도 예외는 없습니다. 역시 은쿨루가 무리엘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 또다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대가리 속에 마요네즈 만들었니? 제발 은클루 좀 갖다 버립시다. 매 시즌마다 뇌 없는 수비만 잔뜩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경기는 사수올로와 스페지아입니다. 놀랍게도 스페지아가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이번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유로파리그는 손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던 사수올로가 최근 페이스가 완전히 꺾입니다. 순위는 8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7위와의 승점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베로나나 삼프도리아 같은 클럽들과 이제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수올로의 최근 부진은 득점력이 확연하게 줄어버린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던 팀 득점은 어느새 8위까지 내려갔고요. 카푸토 말고는 공격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스페지아의 이번 경기 승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간판 공격수 은졸라가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리그 4경기째 결장하고 있는데 스페지아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마르틴 에를리치는 골을 넣었는데요. 이 선수가 누군고 하니 2년 전까지 사수올로 유스팀에서 뛰던 선수였습니다. 얄궂게도 자신의 친전팀을 상대로 골을 넣어버린 에를리치,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사수올로를 상대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와 로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경기였을 겁니다. 이번 경기 기록을 보시면 로마가 유벤투스를 압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후반의 경기력은 유벤투스가 처참할 정도로 밀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런 경기에서 호날두 같은 선수가 제대로 진가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유일한 변수를 만들어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왼발킥으로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골로 호날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골은 호날두가 30살 이후에 터트린 300번째 골입니다. 야, 이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하다. 어쨌든 최근 잠시 주춤했던 호날두는 리그에서 4경기 만에 다시 골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부상 이후로 주춤했던 모라타는 리그에서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호날두의 특급 딸까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로마는 좋은 흐름에서 이바네제 자책골이 나온 것이 큰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노아와 나폴리 경기는 제노아의 2대1 승리입니다. 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시즌에야말로 진짜 강등길 걷는 것 같았던 제노아가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로 무려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노아 승리의 1등 공신은 바로 노장 공격수 판데프였습니다. 판데프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실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요. 막시모비치가 덴메에게 주는 패스가 빗나가면서 볼을 뺏기고 이게 곧바로 판데프의 첫 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페이스가 뚝 떨어졌는데 또다시 악재가 발생한 나폴리입니다. 이미 쿨리발리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 마놀라스까지 부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폴리 수비는 당분간 작살이 나겠네요. 위기의 남자 가투소 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치를 2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가투소는 경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면 너 변사체가 된다. 근데 앞으로 남은 2경기가 아탈란타와 유벤투스네요. 이거 가투소 좆된 것 같습니다. 반면 제노아는 어느새 순위를 1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베네벤토와 삼프도리아입니다. 1대1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세리아로 돌아온 케이타 발데의 활약이 최근 삼프도리아에서 눈에 띄는데요. 최근 리그 7경기, 한 달 반째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퀄리아렐라의 부진을 케이타 발데가 제법 확실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베네벤토의 카프라리가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케이타 발데가 후반 막판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무승부를 만듭니다.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삼프도리아와 베네벤토, 라니에리 감독과 필리포 인자기 감독 모두 좋은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두 밀란과 꼴찌 크로토네의 경기입니다. 역시 밀란이 가볍게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2경기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기색이 보였던 질라탄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완벽한 패스플레이와 침투로 선취골을 뽑아냈고요. 테오가 떠먹여주는 크로스로 팀의 2번째 골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 나이 41살인 질라탄은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 500번째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둥이가 문제지? 그렇지. 주둥이가 문제지. 질라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양성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활약도 아주 눈여겨볼만 했는데요. 우선 복귀 3번째 경기를 가졌던 레비치입니다. 세트피스로 우선 팀의 3번째 골을 집어넣었고요. 1분 뒤에 곧바로 추가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밀란의 활용점정은 바로 이 선수 차라놀레였습니다. 코로나19에서 돌아온 복귀 전이었는데요. 교체로 투입돼서 딱 28분만 뛰면서도 어시스트를 2개나 뽑아냈습니다. 역시 밀란의 실질적인 에이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모로 밀란에게 참 의미가 깊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기 공미가 아닌 중미로 돌아간 네이테도 참 좋았는데요. 93%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패스 보급 측면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우디네세와 베로나의 경기, 우디네세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타다가 이번 경기에서 크게 일격을 당했던 베로나였는데요. 베로나 공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풀백 디마르코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온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백 자리에서 뛰면서도 벌써 3골에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공격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마르코의 오버래핑 전술과 함께 베로나의 공격도 왼쪽으로 치중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풀백이 갖춰야 할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경기도 디마르코가 위험 지역에서 제대로 클리어링을 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우디네스의 첫 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디네스가 충분히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베로나는 실베스트리 골키퍼가 무려 4개의 결정적 선방을 해냈지만 승점을 따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파르마와 볼로냐, 볼로냐의 3대0 완승입니다. 볼로냐에서 부동의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선수 바로 무사 바로우인데요. 볼로냐의 성적과는 관계없이 바로우의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무려 8경기 연속 득점을 아예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확실히 달랐죠. 헤더로 선취골 그리고 왼발 슛으로 추가골을 집어넣으면서 멀티골을 박았습니다. 반면 파르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활약을 해줘야 하는 선수가 있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아주 큰 기대를 안고 입단한 지르크지인데요. 이번 경기 교체를 출전하면서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치렀는데 기본적으로 드리블과 키패스 등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슈팅을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라치오가 칼리아리를 1대0로 이겼습니다. 볼 점유율 61대 39, 완전히 칼리아리를 압도했던 라치오였습니다. 하지만 칼리아리 크라뇨 골키퍼의 선방 때문에 라치오는 쉽게 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자칫하면 경기가 꼬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한 번씩 꺼내드는 카드가 있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피지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최대한 전방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롱패스를 떨구는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의 그 전략이 멋지게 적중했습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최대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중볼을 받아주고 이걸 임모빌레가 받아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근 미친듯이 승점을 쓸어담고 있는 라치오, 순식간에 순위가 엄청 올라갔는데요. 현재 리그 5위인데 4위 로마와 승점 동률까지 올라왔습니다. 챔스 경쟁은 이제부터 굉장히 재밌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코코린이 세리아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스페지아의 에를리치는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고요. 유벤투스의 호날두는 30살 이후 300골째를 기록했습니다. 밀란의 질라타는 자신의 커리어 500번째 골을 집어넣었고
마지막으로 파르마의 기대주 지르크지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겠군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바빠서 아직은 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간단한 정리 영상,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가 끝난 이후에는 코파 이탈리아 리뷰 영상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